자,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중개예요. 예, 중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용어를 다 이제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공인중개사 할 때 중개 들어가죠.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도 뭐 들어가요? 중개 들어가.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이 중개라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개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중개는 일단 당사자들 간에 거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이 거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래였냐면 매매, 교환, 임대차. 예, 그밖에 권리에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였고 그 다음에 그 거래, 즉 행위는 뭐를 가지고 하는 거라 그래서요.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고, 중개하는 사람은 이 당사자 간에 뭐 할 수 있도록이요. 거래할 수 있도록 우리 뭐만 해주는 거죠? 두 글자? 알선만 해주는 거죠. 알선은 달리 말하면 소개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중개는 한마디로 하면 알선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배우셨고요. 여기에다 이제 업자를 붙이게 되면 내용이 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중개하는 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를 받아서 의뢰를 받아서 뭐도 받고 보수도 받고 그리고 요거 왼쪽에 중개를 뭘로 하게 되면요. 업으로 하게 되면 이 여기서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양자를 구별하는 어떤 실익은 뭐가 있느냐? 중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만 알선하면 그냥 중개가 되는 거고, 중개하려고 뭐를 하지는 않아요. 등록하지는 않죠. 그럼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등록하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중개업 등록하면 뭐가 돼? 신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요?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건데 이거 중개하려고 개공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정확히는 뭐 하려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업을 하려고 등록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고, 중개는 누구나 해도 돼요. 법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뭐 시쳇말로 개나 소나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누구나 해도 돼요. 그런데 중개업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꼭 뭐 하고 해야 돼요. 등록하고. 그럼 등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격도 취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다 드린 다음에 뭐 촬영하실 수 있는 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원본 그 뭐죠? 요거 화면 자체를 제 밴드에다가 올려 드릴 테니까 뭐 필요하시면 거기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 제가 여기다 이제 간단하게 필기를 좀 몇 개 해 드릴 건데 필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촬영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이제 한자로 민이라고 돼 있어요. 민, 백성민 할 때 민.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라고 정의한다 그랬어요.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자격증 누가 줘요? 이 자격증은 지난주 배우셨는데 시도지사가 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런 거 우리 이것도 지난주에 배우신 거였어요. 그러면 얘가 뭘 잘못을 하면, 즉 공인중개사가 뭘 잘못을 하면 자격을 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취소는 너무 세다. 그러면 뭐 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중간에 이제 너 일을 하지 마 이렇게 잠깐이라도 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냐면 정지. 그래서 취소나 정지 처분을 누가 내려야 되냐면 시도지사가 내려야 돼요. 취소나 정지 처분은 오로지 누구만 한다고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면 안 돼.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을 취소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거 주어 간의 연결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한자로 관청이에요. 관청.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가? 그럼 공인중개사가 뭐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죠? 등록하면. 등록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등록한 이 어떤 유형 중에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사람인 개공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 형태의 개공도 있지만 나아가서 누구도 존재한다 그랬냐면 법인 형태의 개공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등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사용했으니까 등록은 어디 가서 할 거냐? 이 등록을 시도에 가서 한다는 또 틀려요. 그러면 어디 가서 해야 된다 그러냐면 등록관청에.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하게 되면 여기에서 증을 좀 주겠죠. 그럼 여기는 무슨 증? 이렇게 주는 증은 자격증. 그럼 여기는 무슨 증? 등록증. 그래서 이제 등록증을 여기는 교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얘가 아까 뭘 잘못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잘못을 하면 그때는 이제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는 등록을 한 자니까. 그러면 얘한테는 이제 뭐라고 붙여야 되겠어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뭐를 정지한다? 등록을 정지한다. 근데 등록을 정지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여기는 업무 정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취소나 정지를 때리고 여기서도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어떤 설명 하나 좀 드려야 되는데 시도지사랑 시군구랑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공법 수업 한번 들으셨죠? 공법 첫 번째 수업 때 그런 거 안 배우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도랑 시군구랑 어떻게 다르다 이거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죠? 그럼 이 시도는 어떤 개념이에요? 시도는 배우셨다면서요? 이거 시도는 어떤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 이거를 이제 시도라고 하죠. 그럼 이거는 광역단체인 거예요. 좀 규모가 큰 거, 작은 거. 큰 거. 여기 시군구는요. 규모가 작은 거. 이거는 기초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여기가 행정구역으로 시잖아요. 무슨 시? 서울특별시. 그럼 서울특별시는 여기 들어가겠어요? 여기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둘 다 들어가겠어요? 서울특별시는 여기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랑 이 시는 다른 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기초단체인 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하나만 좀 들어봐 드릴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시는 뭐 하남시. 하남시. 그럼 하남시는 어디 하남시예요? 경기도 하남시. 그러면 이 하남시는 시도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남시장은 시도지사는 아니지만 뭐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등록관청에는 들어가는 거지. 그죠? 우리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왜 못 들어가냐면 서울특별시에 뭐가 있으니까요? 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무조건 누가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그럼 이 동네에서는 누가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네? 노원구청장이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장 하면 안 되고 여기는 노원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돼요. 그러면 시장으로서 등록관청이 되는 곳은 하남시 같은데 하남시는 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구는 다 등록관청이 돼요. 그래서 요 등록관청과 시도지사는 완전히 다르다는 개념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소공이 되는 거 어때요? 될 수 있어요. 뭐 되면 소공이 되는 거예요? 취업하면. 취업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돼요. 여기 이제 소속됐다는 게 이제 취업했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두 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 우리 수업하는 동안에 요거를 좀 중요하게 강조할 거예요.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강조할 거냐면 얘가 즉 소속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강조할 건데 이거 될 수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는 않아요.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겠나를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될 수? 우리 생각에는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게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요? 얘한테 뭐가 있어서? 소속이 있어서. 그러면 얘가 개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가야 되겠나 생각해 보세요. 관두고. 그럼 관두면 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원점 어디로 돌아가? 공인중개사로 가서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소속을 달고 개공이 되면 이거를 이중소속이라 그래. 이따 다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간다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거가 될 수가 없어. 그렇죠? 왜 될 수가 없냐면 요 중개보조원은 뭐 아닌 자여야 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여야만 우리 소위 말하면 중개보조원이 되는 거니까 그 얘가 이렇게 가는 것도 안 되고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군인 거죠. 자격 없는 독립군.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뭐만 할 수 있어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거 형광색으로 이렇게 박스 친 애들 요거 둘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 세 글자. 고용인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이거 배우셨죠? 고용인. 예. 그 다음에 얘랑 얘까지 다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 응? 요 고용인도 들어가고 개공까지 싹 포함해가지고 부르는 말 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 뭐 이렇게 표현하면 개공이랑 고용인까지 싹 포함하는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여기 이제 국장이 관청으로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국장을 이제 우리 정식 풀네임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 장관이 왜 나왔냐면 협회 때문에 나온 협회. 그럼 여기서 이제 기타 관도 아니고 민도 아니고 좀 기타 정도의 개념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 협회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만들 것 같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만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명칭은 얘가 만들 것 같잖아. 공인중개사 협회니까. 근데 얘네가 못 만들고 누가 만드냐면 얘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협회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설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겁니다. 현재 11만 명의 개공이 있는데 11만 명의 개공이 대부분 여기에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관청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단체 내지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하기는 이 핸들링하기는 조금 규모가 크니까 얘는 누구한테 감독을 받겠어요? 국장한테. 그래서 여기 이제 협회에 대한 모든 감독의 권한은 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는 국장한테 인가를 또 받아야 돼. 이 인가가 무슨 인가냐면 설립인가라는 거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둘이 관련이 있다. 그러면 협회랑 관련해 가지고 시도가 뭘 하거나 등록관청이 감독하거나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협회랑 관련해서는 누가 그 담당 관청이에요? 국장이.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돼 있는데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일종의 망이에요. 네트워크.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손님이 좋은 물건을 하나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딘가에다가 올려가지고 공동 중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가 올리는 게 좋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이 보고 다른 계공도 많이 보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 딱 떠오르는 네트워크 없나요? 네이버. 네이버에다가 물건 올렸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네이버에다가 물건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려주고 있는데 그런 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네이버 좋은 일만 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든 네트워크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부른다. 그럼 이 거래정보망 혹은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망을 얘기하고 얘네도 좀 규모가 크니까 여기도 누구에 대한 그 관련이 있는 거냐면 국장. 여기는 그래서 지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감독은 여기서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어를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이 이제 문제가 40개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이 40개 만들어내는 모든 주어는 여기 안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주어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에서부터 거래정보 사업자까지 요게 다 모든 주어고 요들 간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뭐 필요하시면 촬영해 주시고 제가 원본 그림은 뭐 밴드라든가 이런 데다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넘어가야 되니까 필요하시면 지금 촬영을 한번 해 주세요. 카메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책이 종이 수급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마 2단 안쪽에는 나올 건데 조금 늦어져서 가제본으로 지금 책이 나온 겁니다.
양해를 좀. 제가 양해를 구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예. 자, 되셨나요? 아,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응? 자,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제도가 하나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좀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둘 수 있는데, 여기 출제 회차에 보면 잘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32회 때부터 35회까지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채색을 좀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여기 정책심의위원회는 뭔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채색을 한번 좀 해주실래요? 국토교통부의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자, 그러면 두어야 한다예요? 아니면 둘 수 있다예요? 둘 수 있다는 거는 임의기구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과목에 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임의기구, 하나는 필수기구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기구라는 거 여기다 함정을 좀 잘 걸으니까 뭐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 단위에다 두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단위에다가 둘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뭔가에 대해서 심의를 이제 이렇게 할 건데, 그 심의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는 또 시도의사가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제 결국에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가지고 여기는 밑줄 한번 해볼게요. 7명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그러면 7명 이상 11명 이내 이러면 하한과 상한의 제한이 다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한과 그러니까 상한의 제한이 모두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가 되냐면 당연직으로요.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됩니다. 중요하고, 자, 그럼 국토부에는 가장 높은, 그러니까 국토부 넘버 2가 넘버 1이 누굴까요? 국토부 넘버 1 국장이겠죠. 그러면 넘버 2가 누굴까요? 차관인데, 국토부에는 차관이 2명 있어요. 몇 차관과 몇 차관이 있을까요? 1차관과 2차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몇 차관이 선임 차관이겠어요? 1차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국토부 넘버 2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러면 국장이 위원장일 것 같잖아요. 근데 국장이 아니고 위원장은 차관이 위원장이에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다가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나머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말고 위원인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 중에서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것도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여기다가 별을 하나만 잡을게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국장은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 위원에 대한 임명과 위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장은. 근데 왜 국장이 위원장이 안 되는 거냐면, 국장이 쉽게 말하면 뭐는 지기 싫어요. 책임은 안 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 정책을 잘못 펴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옷 벗고 나갈 일이 있으면 나는 안 나갈 거고, 누가 옷 벗고 나가? 1차가 네가 나가. 그 대신 내가 모든 권한은 내가 뭐 할 거야? 다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임명과 위촉의 권한만 장관이 갖고 있고, 책임질 때는 항상 차관들이 나간다. 옷 벗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할 거냐면 2년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2년으로 이제 하는데, 보궐위원이라고 하죠. 중간에 이렇게 이제 관두는 위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새로 이제 이렇게 뭐 그 위촉 이렇게 시키면 전임 위원이 남긴 그 기간만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뭐 1년 6개월을 하고 관뒀어. 그러면 새로 들어간 보궐위원은 임기가 얼마예요? 그냥 6개월인 거죠. 남은 기간. 또다시 2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간사라는 어떤 직책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간사라는 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단체 이런 데서 좀 잘 두지 않잖아요. 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이런 거는 둬도 여기는 그래서 간사라는 어떤 직책이 한 명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요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주요 사항을 표로 좀 여러분 보시기 좋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근거는 법률에 있고 성격은 둘 수 있다. 여기도 한번 다시 한번 채색 잡을게요. 두어야 한다 아니고 둘 수 있다예요. 예, 두어야 한다 이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치는 국토교통부 내에다가 설치할 수 있고, 여기서 심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요 네 개가 좀 중요한데 이걸 암기하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냐면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데, 이 자격을 취득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라고 했나요? 아니면 상대평가라고 했나요? 지금 현재 네? 절대평가. 근데 이 절대평가를 만약에 상대평가로 바꾼다면 그거는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시도지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바꿨다고 하면 시도지사가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잖아요. 얘는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따를 필요가 없을까요? 따라야 해. 여기가 이제 상급 기관에서 만든 위원회니까 이 시도지사는 따라야 되는데, 이거를 구속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구속력을 갖는다. 여기가 좀 중요해요. 자, 그리고 요것만 시도지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나머지 뭐 육성, 보수, 책임은 시도지사랑 관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뭐 특별히 암기할 거는 없고 시도지사랑 관련이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다. 나머지는 시도지사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자, 두 번째는 자격을 취득한 자들은 중개업이라는 산업에 진출을 하지 않게 해서 그 산업을 육성하는 일. 어떻게 산업을 육성할 거냐면 얘네가 보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수, 그리고 얘네가 사고 치면 책임지는 거, 취득, 육성, 보수, 책임,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이 어떤 심의 의결 사항이 있다라는 정도 참고하시고, 요거는 머릿속에 저장하셔야 돼요. 자, 구성 위원장 한 명 포함해 가지고 아까 얼마에서 얼마로 구성한다 그랬죠? 7에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랬어요. 위원장은 누가 된다 그랬나요? 국토부 1차관, 국장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이게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 무슨 말일까요? 당연직 무슨 말이에요? 차관에 있으면 당연히 뭐다? 위원장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임명직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차관에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한다. 자, 그러면 여기다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얘는 임기가 2년이다. 임기 아까 2년이라고 했잖아요. 위원회 임기가. 그럼 얘는 임기 2년이다. OX. X. 여기는 임기라는 개념은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에 있는 동안에만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차관에. 얘가 만약에 일을 잘하면 5년도 할 수 있고 못하면 5일 만에 잘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요거 위원장은 임기가 없는 거예요. 좀 조심하셔야 돼. 그걸 당연직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위원장 일단 없고, 근데 부위원장이 없는데 이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불편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불편한 문제가 생기냐면 위원장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공석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는 밑줄 한 번만 해볼게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다 별.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없다. 그러면 위원장이 미리 너가 어떤 일이 생기면 나한테 일이 생기면 너가 대신해라고 하는 어떤 그 지명받은 위원이 이걸 대신한다. 부위원장이라는 제도는 없고, 위원은 아까 누가 임명 내지 위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국장이. 권한은 국장만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임기는 2년이고요. 이런 거 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정책이, 자, 정책 뭔지 아시잖아요. 뭐 교육 정책, 의료 정책,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 정책 있잖아요. 정책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찬성, 반대? 응? 뭐 교육 정책, 부동산 정책, 의료 정책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찬성, 반대? 반대. 그러면 10년에 한 번 정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응? 그것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거는 너무 자주 바꾸는 건 별로고,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바꾸는 것도 별로고 그렇잖아요. 적절하게. 그래서 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잘 펴. 아주 굉장히 좋아. 그러면 쭉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가도 되고 20년 가도 되는 거야. 이 일만 잘하면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간사가 아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간사는 뭐 어떤 그 사무를 처리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서기 같은 거는 없고, 그러면 우리 정책심의위원회의 직책은 뭐하고 뭐만 있는 거냐면, 지금 부위원장하고 서기 없다 그랬으니까 뭐하고 뭐만 있는 거예요. 위원장과 간사만이죠. 특이하죠, 그죠? 여기 그 구성 자체가 위원장과 간사만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내려가시면 4절에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제도가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해요. 일단 중요합니다. 교육제도. 자, 일단은 제목에다가 채색을 좀 다 잡을게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좀 채색을 잡을게요. 제목만이요. 자, 무슨 교육이 있어요? 제일 먼저 실무교육이라는 교육이 있네요. 실무.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교육이 있어요? 직무.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연수. 그리고 사고 예방 교육까지 총 4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의 교육은 몇 개 있다고요? 4개. 자, 어떻게 되겠냐면 실무, 직무, 연수, 사고 예방 교육, 이렇게 총 4가지 교육이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뭐 각각의 내용들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막바로 5번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표에서 좀 정리해 드리면 되니까. 교육 지침의 시행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 가끔 나오는 지문이에요.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이제 주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도지사가 우리나라에 17명이나 있어요. 여기 이제 시도지사라는 표현이 17개 있거든요. 이거를 16개라고 할 수도 있고 17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제2의 수도, 제2의 수도는 어디예요? 세종시죠. 세종시는 시도급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시군구급이기도 해요. 좀 애매한데 세종시는 여기 시도에 포함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군구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세종시까지 포함하면 17개나 있단 말이에요, 시도가. 자, 그러면 이 시도지사들이 교육을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도마다 교육에 대한 내용, 방법,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면 좀 혼란스럽잖아, 교육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국장이 이거에 대한 통합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적인 균형을 우리가 맞춰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받는 실무교육 비용이 가령 뭐 20만 원이에요. 근데 제주도는 무상으로 교육해 주겠대. 뭐 제주도에서 뭐 이렇게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그럼 여러분 서울에서 교육 받으시겠어요? 제주도 가서 받으시겠어요? 제주도 가서 여행도 가고 교육도 공짜로 받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장이 지침을 그럼 지침에는 교육 비용은 얼마 받아라 이런 게 정해지겠어? 안 정해지겠어? 정해지겠죠. 그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실시의 통지 뭐 이런 말인데, 이것도 밑에 박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넘어가고요. 교육제도의 비교 있는데 여기다 우리 다시 한번 채색 잡을게요. 제목만요. 실무, 직무, 연수, 그리고 사고 예방교육까지 총 4가지 교육이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대상부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개설 등록 신청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질문, 개설 등록 신청자는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죠? 개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면
개인 같으면 누가 받으면 되겠어요, 교육을? 본인이, 내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될 거야. 그럼 내가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법인은 누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나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법인은 받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법인에서는 누가 받냐면 사원 또는 임원이나 분사무소 책임자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때 교육받는 사원 또는 임원과 분사무소 책임자는 요거로 빼볼게요. 전원 다 받아야 돼. 전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몇 분의 몇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뭐 둘 중에 하나만 받아, 이 개념이 아니라 법인에서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걸리거나 분사무소 책임자라는 어떤 타이틀이 걸리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해되셨죠? 네,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요거 이따가 이게 좀 중요하게 작용해요, 요 항목이. 그래서 요거 조금 잘 들으셔야 돼. 다음 시간에 이 사원 또는 임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번에 보면 소공이 되려는 자. 네, 그러니까 이 실무 교육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개공이 되려는 사람, 소공이 되려는 사람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인에서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원 또는 임원들 전원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개공이 되려고 하는 애들은 등록 신청, 분사무소 같으면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돼. 직전 1년 이내에. 그리고 소공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돼. 그래서 전에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제 전에. 그러면 실무 교육을 받고 1년 안에 등록을 하거나 실무 교육을 받고 1년 안에 고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계획을 짜야 돼. 어떤 계획? 내가 1년 안에 등록을 할 건지 고용을 할 건지. 근데 내가 계획을 잘못 짜가지고 실무 교육 받은 지 정확히 13개월 있다가 등록을 하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이 기준에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받아야 돼. 그래서 실무 교육은 여러 번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잘 짜가지고 내가 1년 안에 등록을 할 건지 혹은 고용이 될 건지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관청에서는 최근 교육을 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 네,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사람도 뭐를 받아야 되는구나? 교육. 근데 얘네가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 아니에요? 실무 교육이 아니야. 그럼 얘네는 무슨 교육만 해? 직무. 그럼 직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 교육 같은 것들만 한다는 거예요. 뭐 돈 떼먹지 마, 뭐 이런 것들 교육을 시키는 교육이 직무 교육이에요. 그럼 우리 그럼 느낌적으로 이 교육 시간하고 이 교육 시간하고 어떤 게 훨씬 길겠어요? 이게 훨씬 교육 시간이 길겠지. 이제 밑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 연수 교육은 여기 보면 사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후. 요거는 사전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되고 나서 받는 교육이냐면 개공과 소공이 되어지고 나서 받는 교육이야. 이미 되고 나서 사후에. 그러면 얘는 몇 년에 한 번씩 받을 거냐? 여기다도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몇 년에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돼. 여기다는 별도 한번 할게요. 자, 연수교육은 몇 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2년에 한 번씩 받으래.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만 받는 건데, 정리하면 누구랑 누가 받는 거예요? 개공과 소공. 자, 그럼 여기는 제가 아무것도 안 써놓긴 했는데 법인에서는 누가 받아야 되겠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법인에서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인에서는 누가 받아? 똑같아. 누구? 사원 또는 임원, 책임자까지 전원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뭐 받은 애들은 2년에 한 번씩 뭐도 받아. 실무교육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뭐도 받아. 연수교육도 받아야 돼. 그게 당사자가 동일한 거예요. 대상자가. 이건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사고 예방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 사고라는 거는 그 뭐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사고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제 사고 예방 교육인데, 사고는 누구나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 사고 예방 교육을 하겠대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개보조원이 받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 2개. 이거 직무교육, 또 하나 사고 예방교육. 자, 그럼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 3개. 실무,
연수 사고 예방 교육. 네. 그리고 요거는 임의 교육에 들어가요. 이거는 임의 교육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또 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어떤 임의성이 있다. 근데 요거 앞에 거 요거 세 개는 다 의무 교육이에요. 여기 그 의무 교육인데 요것만 임의 교육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뒤져 한번 넘겨 보면 이제 순서가 연수, 직무, 실무, 직무, 연수, 사고 예방 교육 이런 순서가 되는데, 실무 교육의 내용이 좀 중요한데, 실무 교육은 뭐를 좀 함양할 목적으로 하겠대요. 법률 지식. 법률 지식. 자, 여러분 실무에 나가면 매일같이 등기부 같은 거 띄워보나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 아니면 안 띄워봐요? 띄워봐요. 부동산 등기부. 띄워보죠. 부동산 등기부 띄워보잖아요. 근데 등기부를 딱 띄워봤더니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중개하실래요? 아니면 중개 안 하실래요? 안 하시면 뭐 먹고 살라고 하네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걸려있는 거, 이건 중개 안 할래? 이렇게 다 제껴버리면 뭐 먹고 살으래요. 월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중개를 하기는 해야지. 근데 이거 중개를 조심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저당권이 하나 잡혀있네? 그러면 이거 중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제 신중하게 잘 답변하셔야 돼. 저당이 하나 잡혀있어. 중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지. 그냥 다 제끼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아주 깨끗한 물건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뭐든지 하나씩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저당권 있는 물건은 어떻게 거래하시는 게 안전해? 제가 뭐 대단히 어려운 질문 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저당권에 걸려있는 아파트가 있어. 근데 이거를 중개를 해주려면 방법이 있잖아요. 아주 손쉽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둘이 알아서 하라고? 둘이 알아서 하면 개공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법무사 끼고 그럼 개공이 뭐하러 있어? 그냥 법무사한테 알아서 해라고 해야지. 뭐 개공이 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승계시켜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써도 되고, 어차피 저당권이 잡혀 있다는 건 누가 대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승계 조건으로 해도 되고, 또 대출 승계 안 하겠대, 매수할 사람이. 그러면 나는 돈 있어가지고 나는 돈 필요 없대. 대출 안 받아도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서를 쓰실 때 중도금이나 잔금 뭐 이렇게 치를 때 대출은 뭐 하는 조건, 상환하는 조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3자가 은행에 가서 갚아버리면 되잖아. 그럼 여기 때 이 3자 누구 같이 가야 돼. 일단 개공이 가야지. 왜냐면 개공이 가서 이걸 거래를 끝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되니까 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개공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개공 은행 꼭 쫓아가야 되고, 또 매도 가야 되고 매수 가야 되고. 그래서 돈을, 그러니까 중도금에 대한 잔금을 막바로 그 매수가 매도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누구한테 주고? 은행, 창구 직원한테 주고, 이제 대출 상환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이제 영수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매도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야. 왜냐하면 은행에다 갚아줬으니까 얘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바로 은행 창구 직원한테 뭐를 딱 하나 받아야 돼. 이 종이 한 장. 이게 되게 중요한 종인데. 근 저당권 말소 동의서, 그리고 은행 뭐 하나 딱 받고 인감, 그죠? 그걸 받아야 우리 법무사한테 맡겨가지고 이전 등기 치면서 뭐까지 동시에 하면 되겠어요? 근저당 말소 등기까지 동시에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실무 교육 시간에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시간이 여기 보면 28시간에서 32시간이면 길어요? 아니면 좀 짧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느낌 한번 해보세요. 28시간에서 32시간이면 길어? 짧아? 길어요? 짧지요. 나흘간 하거든요. 나흘간 하는데 길어요? 짧아요? 길긴 뭘 길어요? 짧죠. 왜냐면 이걸 짧게 하면 나중에 실무 나가면 사고 치잖아.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좀 바뀔 거예요. 미리 제가 좀 이렇게 떡밥을 좀 깔아놓는 게 이거 짧다라고 좀 느끼시라고. 그래서 요거는 아직 이게 시행령이라서,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라서 입법 예고만 되어 있고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막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인데 아마 100% 통과될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통과 안 될 일은 없고 요게 내년 1월부터 64시간으로 바뀝니다. 제가 볼 때는 딱 적당한 것 같아. 64시간. 네? 그래야죠. 그 정도 한 8일 정도 받아야 될 겁니다. 64시간으로 들어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자기 스스로 발등을 친 거예요. 왜 친 거냐면 무슨 사기 때문에요? 전세 사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64시간으로 확 늘렸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면 이렇게 바뀔 거고 요거는 현재는 이렇게 돼 있다. 요건 뭐 중요하진 않아요. 바뀌면 이제 그 시간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 그 직무교육. 네, 직무교육은 그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윤리교육만 하는 거라서 몇 시간이면 적당하냐면 3-4시간 정도. 이것도 이제 8시간으로 들어요. 그리고 연수교육이 있는데 연수교육은 몇 년에 한 번씩 받는다 그래서요. 2년마다. 2년마다 뭘 하냐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한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그러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뭐 이렇게 정도로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 강의 듣다 보면 제일 많이 이렇게 개정됐다라고 하는 과목이 세법일 거예요, 아마. 세법, 그다음에 공법. 이렇게 두 개가 제일 많이 바뀌는데 그런 것들을 몇 년에 한 번씩 모아놓고 2년에 한 번씩 실무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게 연수교육인데 이것도 이제 좀 짧죠. 이것도 좀 교육을 좀 시간을 늘릴 거예요. 이것도 늘어나면 그때 이제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사고 예방 교육은 딱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직 하고 있는 기간도 없고요. 아무튼 이런 건 그냥 규정만 되어 있다. 자, 중요한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생각을 하고 답변하셔야 돼. 실무 교육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실무 교육을 안 받으면 제재는 없지만 불이익 있죠.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개공이 될 수 없어요. 또 소공이 될 수 없어요. 그게 현실적인 불이익이야.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 누가? 자기들이 편리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제재를 둘 필요가 없는 거야. 제재를.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연수교육이잖아요. 그럼 이미 되어진 애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안 받으면 확실한 제재를 줘야 돼. 그러면 그 제재가 중요한데 얼마 이하의 과태료 때리겠대? 500과태료. 왜 얘만 500과태료를 때리는 거냐면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미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제재를 가한다. 중요하고 다시 한번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얼마 과태료? 500과태료. 그래서 확실한 제재를 가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사고 예방 교육은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받으면 해당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좋은 측면도 있어. 왜냐하면 그 해당하는 지자체에 우리 아무래도 이제 거래 사고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용을 좀 일부 지원하는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연수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 알려줘야 돼. 안 받으면 500과태료 때릴 거면 당연히 미리 알려줘야죠. 그래서 얼마나 전에 알려줘야 되냐면 2개월 전에 통지해 줘야 돼. 2개월 전. 그래서 2개월 전까지 꼭 받아라. 안 받으면 뭐 부과하겠다. 500과태료 부과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요거 사고 예방 교육은 10일 전 통지만 해주면 되는 내용인데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다 우리 시도지사만 다 한번 채색을 한번 잡아볼게요. 모든 교육에 실시권자에 공통적으로 누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모든 교육의 실시권자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슨 교육과 무슨 교육은 시도지사만 할 수 있어요. 실무와 연수는 시도지사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관청은 못해요. 이 개념 잘 기억해 주시고요. 국장이 할 수 있는 교육은 유일하게 무슨 교육이 있다? 사고 예방 교육. 만약에 국장이 사고 예방 교육을 한다면 그 규모는 어떤 규모일까요? 전국 규모. 국장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사고 예방 교육을 하면 그 규모는 서울특별시 전역. 노원구청장이 사고 예방 교육을 하면 노원구 안에서 이제 그렇게 규모를 좀 이렇게 줄여나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교육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보면 돼요. 정책심의위원회 설명인데 틀린 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랬어요. OX, X. 모든 권한은 누가 갖고 있다 그랬죠? 국장이. 1번 답이네. 그죠? 위원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은 권한은 싹 갖고 있어요. 국장은. 그렇지만 이제 책임지는 것만 우리 차관한테 하고 있다 그랬죠? 1번이 답이에요. 2번 심의사항 중에 보수. 우리 보수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심의한 사항 중 요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OX, O. 그래서 왜 이게 시도지사하고 좀 관련이 되냐면 시도지사가 시험의 시행권자잖아요. 원칙적인.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랑 시도하고 정하는 거하고 충돌할 수 있으니까 요때는 이제 교통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가지고 7에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 맞고 위원이 속한 법인이 그러니까 여기 위원이 있는데 얘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이 있어. 어떤 뭐 회사라든가 뭐 이런 기관이 있는데 그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대. 여기다 밑줄 밑으로 빼볼게요. 자, 위원이 어떤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대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는 없다고 봐야 돼요? 있다고 봐야지. 대리인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에서 빠져야 돼요? 아니면 내가 들어가야 되겠어? 빠져야지. 그래서 이거를 제척사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척사유는 건 빠져야 된다. 이걸 만약에 본인 스스로 제척이 안 된다. 난 이제 빠지겠다 안 하면 해촉사유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애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약간 좀 비슷한 개념으로 사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될 수 있었어요. 있는데 그 7명의 위원들이 모두 배우자가 있는데 그냥 공교롭게 그 배우자가 다 뭐 가령 36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위원들이 시험 제도를 좀 어떻게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올해만큼은 좀 쉽게 내고 싶겠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뭔가를 좀 제도를 수험생들한테 유리하게 바꿨다가 근데 또 7명이 다 붙은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37회 때 가서 이 위원들의 배우자들이 이제 다 합격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꾸고 싶을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1차에 영어를 넣자. 예를 들자면 다 떨어지게 그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애들은 이 해당하는 안건에서 뭐 해야 된다 이거예요. 빠져야 돼. 이걸 제척사유다. 요거 이해되셨죠? 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